자, 윤석열 관련해서 하나 더 드러난 게 있는데, 윤석열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즉, 대선을 3일 앞두고, 윤석열이 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에 대한 수사무마를 했다라는 내용을 인터뷰한 게, 뭐 사실적시 사실적시에 의한 허위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명예훼손이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보도한 게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공소문의 절반이 이게 다 대장동과 이재명을 위해서 한 소송이고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다라고 하다가 그건 날라갔고 지금 어찌 됐거나 팩트를 보도한 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 실제로 윤석열이 수사무마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서 나온 증거 자료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 대한 수사 무마 정황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뉴스타파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에서 조우영과 박영수 변호사가 맺은 법률자문 계약서를 찾은 건데요. 계약 금액은 1억 5천이었고 이 조우영이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차명 SPC 벨리타하우스, 박영수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산호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조우영이 검찰 수사 받지 않도록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원래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출금을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갖고 1,000억 이상을 대장동 그 초기 업자들이 받아갖고 이거는 자기 재산이 아니라 사용 승인서를 해주셨던 토지주들의 그 담보를 제공을 해갖고 이 1,000억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1,000억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부산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1,000억을 나중에 회수를 못하고 회수를 할 수 없다라고 날려버린 거야. 근데 이 1,000억에 대한 권한을, 그러니까 그 토지 보상권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권한을 이 김만배 일당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을 물지 않은 상태에서 공짜로 사용 허가권을 끌어가고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1,000억이 날라갔는데 이 1,000억을 대출받는데 중개 역할을 한 게 조우영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조우영이 얼마를 챙겼는지는 모르지만 조우영이 깊숙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였는데 왜냐면 근데 1차 조사 과정 중에 지금 특검을 했던 박영수, 이게 직접적인 윤석열의 상관이었죠. 박영수가 맡은 법무법인의 변호를 맡기면서 이거를 무마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커피만 한 잔 먹고 나온 게 사실이에요. 조우영 씨가. 네, 조우영 씨가. 그럼 아니 그걸로 하는 게 왜 죄가 되냐? 그걸 왜 무마라고 할 수 있냐 보면 2차 때 이걸 다시 조사하는데 검찰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때는 조우영 씨가 이게 실제적으로 대출 브로커지에서 불법 브로커를 했다 그래서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차에서는 구속이 시킬 일을 1차의 1차에서는? 윤석열은 그냥 보내줬단 말이야.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자,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 계약을 수임했지만 실제 이때 변호사가 대동하거나 또는 어떠한 변호 절차를 한 게 없어요. 다만 이게 뭐냐면 전화 한 통화 해준 걸로 판단이 돼요. 원래 정관들이 하는 짓이 그거라면서요. 전화 한 통의 값이 수억 원이라면서.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빼달라고 할게라고 전화 한 통화 해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고 조우영을 구속시키지 않고 빼낸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정식으로 돈을 줘야 되니까 영수증 내지는 계약이 필요하니까 그 이후에 1억 5천의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지. 자, 그게 이제 2011년이에요. 2011년에 박영수한테 1억 5천을 주고 커피 한 잔만 먹고 나왔는데 2015년에 수원지법이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조우영에게 수원지법에서 조우영에게 그 당시에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합니다. 1,805억 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1,805억 원이 대장동 사업으로 흘러갔고요. 그리고 대출 알선 혐의로 조우영이 10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것만 챙겼을까요?
아닙니다. 1,800이라 그러면 최소한 수수료가 10%? 50억은 됐을 거예요. 3%. 대출 수수료가 3% 정도가 정례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대출이 까다로우면 그보다 받긴 합니다만 금액이 컸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조우영이 받아 챙긴 돈은 3%, 약 50억 정도 돼야 산술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10억으로 2년 6개월을 맞고 나중에 풀려나잖아요. 지금 조우영 풀려나 있으니까. 부영만 그걸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우영은 10억으로 퉁친 거예요. 10억을 받은 걸로 조서를 깎아주는 걸로 2차에서도 봐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도 사실은 1차 때만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니고 2차 때도 사실은 10억으로 퉁쳤다라고 어느 누구도 1,800억을 대출을 받아줬는데 10억만 받았다 그러면 이쪽 업계 사람들 웃어요. 비웃어. 모질이라고. 그 정도 같으면 대출 그 정도 같으면 50억 아니라 100억을 줘도 충분히 줄 만한 큰 액수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바닥 관례에 맞지 않은 봐주기 수사가 계속 유지돼 있어서 1차 때는 아예 뻔뻔하게 영수형 얼굴 봐서 아예 커피만 한 잔 먹이고 보내준 거고, 아니면은 2차 때는 솜방망이 쳐버려갖고 10억으로 퉁쳐준 거란 말이야. 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짓거리들하고 1억 5천의 돈이 전달됐다는 거는 조우영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박영수도 그렇고 이러한 서로 그러니까 봐주기로 인한 이게 봐줬구나라고 하는 상호의 인식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우영 입장에서는 진짜로 봐줬네. 윤석열은 그걸로 했고 내가 봐준 게 맞죠 선배님? 그건 맞는 거고 그래 내가 1억 5천 잘 받았다. 5천은 네 목. 이게 아니고서는 이러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러한 돈이 넘어가려고 안 해줬는데 후불로 나중에 계산해서 돈을 넘겨줬는데 그게 봐준 게 맞네라고 하는 세 사람 간의 인식이 없으면 이 돈이 왜 가냐고. 당연히 떼먹어버리고 없어도 될 돈인 거지. 계약 이전에 들어가고 특혜를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계약서의 존재는 실제적으로 조우영도 윤석열이 날 봐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 박영수도 봐준 거 맞으니까 돈 내. 네 형님 그러고 돈을 보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처벌 받아야지. 이게 진짜로 이게 봐주기가 있었다고 하는 정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조우형과 박영수가 통화 내용이나 이거 보면 그래요. 1억 5천으로 늘어난 거 5천은 누구 걸까요? 시간이 걸려갖고 이자가 붙어서 5천이 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천을 받아야 할 몫이 따로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박영수랑 조우영이랑 조져보고 너 그래서 왜 1억 5천을 써줬어? 그거로 다른 거 맡긴 일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그걸 좀 파보면 결국 저기서 격가지로 흘러간 돈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지금까지 상황에서 보면은 꼭 돈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적 이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브로커들은 그런 건 안 하나요? 변호사는 그런 거 안 하죠. 얄짤없이 현금으로 받죠. 현금으로만? 조우영도 현금으로만? 다 마찬가지. 왜냐면 굳이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민간하고 하려면 또 자기가 사람이랑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귀찮아서 그냥 귀찮아서 변호사는 돈으로만 받습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으로 준다는데도 돈으로 받아서 지금 땅을 치고 있는 제가 아는 변호사도 여러분도 아는 그런 변호사도 있죠. 네. 비트코인 당시에 20만 원 할 때, 그때 8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준다고 했는데, 에이 비트코인 뭐예요? 현찰 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땅 2억인데 지금은.